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린다.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뜻밖의 배신을 당했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린 깨닫게 된다. 삶이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50년 동안 15만 명을 돌본 정신과 의사 이근우 교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피연보다 우연에 더 많이 좌우되며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근우 교수가 말한 대로 인생이 피연이 아니라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는 통찰은 철학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을 바다 위의 항해에 비유했다.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고 항해를 시작하지만 그 항해가 항상 순조로울 수는 없다.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고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때도 있다. 세네카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폭풍을 완벽히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침착함이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사소한 즐거움과 맞닿아 있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한 부동심과도 연결된다. 부당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것,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놓아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통제 환상을 갖고 있다. 자신의 삶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이는 착각에 가깝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통제하려고 애쓰다가 끝내 좌절과 고통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 바로 작은 즐거움이라는 개념이다. 심리학자들은 작은 즐거움을 정신적 면역 체계라고 표현한다. 이 작은 즐거움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스트레스에 강해진다. 마치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단련되듯 사소한 행복을 꾸준히 쌓으면 정신도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자 탈 벤샤르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큰 성취나 거대한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즉, 행복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이 사소한 즐거움을 우리는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실제 생활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행동 지침을 하나씩 소개해보았다. 역사 속 인물들은 불합리한 세상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탱했을까?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깊은 우울증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서체 공부와 명상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을 유지했는데 이것이 잡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열쇠가 되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훗날 아이폰이라는 혁신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잡스가 했던 일은 바로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높이는 방법이다. 회복 탄력성은 삶의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이다. 사소한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심리적 회복력이 높아져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로 작가 빅터 프랭클을 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던 그는 작은 즐거움과 소소한 의미를 찾아냈다. 추운 수용소 바닥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상상하거나 작은 종이에 메모를 남기는 것처럼 사소한 일들이다. 프랭클 박사는 이런 작은 습관 덕분에 극한의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자신만의 소소한 즐거움과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첫째, 하루에 반드시 자신만을 위한 작은 의식을 만들라. 심리학자들은 이런 작은 의식이 반복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즐기거나 자기 전에 좋아하는 책을 10분간 읽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라. 이 사소한 의식이 반복되면 정신적 면역력이 강해져 어려운 순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삶의 불합리를 코미디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라.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삶의 부조리함을 인정하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실제로 코미디언들은 개인적 불행을 유머로 바꾸어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도 치유한다. 여러분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상황 좀 웃긴데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라.
이 작은 태도, 변화가 삶을 훨씬 가볍고 유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셋째,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기회로 활용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언제나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펜실린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실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콜럼버스의 항해 역시 의도한 목적지와 전혀 다른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우리 삶에 닥친 우연한 상황도 충분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 중요한 건 그 우연한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삶은 필연이 아니라 우연과 불합리로 가득 차 있다. 어쩌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씁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놀라운 기회다. 왜냐하면 삶이 우연과 불합리로 채워졌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삶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삶에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 결국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작은 습관 덕분에 애플을 다시 일으켰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작은 의미 덕분에 끔찍한 수용소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요청한다. 첫 번째, 여러분만의 작은 행복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라. 하루 단 5분이라도 좋다.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자기 전 책 한 장 읽기처럼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댓글로 다짐해보자. 이 작은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앞으로 삶에서 불합리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외쳐라. 이거 좀 웃기네. 인생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진지하게만 바라보면 우리는 삶의 무게에 쉽게 짓눌리고 만다. 하지만 그 순간을 유머로 바라보면 삶은 훨씬 가볍고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순간들을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라. 우연한 만남, 우연히 본 영화 한 편, 우연히 펼친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우연을 기회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느냐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이 명언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 말을 듣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작은 즐거움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행동한다면 1년 뒤, 5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만의 작은 즐거움을 공유하고 오늘부터 인생을 바꿀 약속을 스스로에게 남겨라.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오늘도 명언의 숲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